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퇴직을 앞둔 어느 봄, 오래 함께한 상사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얽혀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이사였지만 끝은 서로의 마음을 닮은 침묵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회사에서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은 날, 묘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하나에 담긴 세월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은 늘 하던 인사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오래 버텼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와 반쯤 쓴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시나요? 너무 서운하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저도 좀 서운하네요.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고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매만지던 소리가 마음을 긁었습니다. 퇴직식 날 꼭 오실 거죠? 당연하죠. 피하진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날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이상한 온기가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대리. 그 한마디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그 말 한마디가 엉뚱하게도 모든 피로를 풀어내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퇴근길 나는 습관처럼 커피를 샀습니다. 그녀가 늘 마시던 진한 라떼. 입에 대자 쓴맛보다 달콤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 사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그녀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후임으로 들어온 젊은 사원이 내 앞에서 엉겁결에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조심해요. 박 대리님 서류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모두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그녀는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커피 한 잔을 내려 그녀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야근하시나요? 진한 걸로 한 잔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된 빛처럼 따뜻했습니다. 박 대리님은 미련 없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글쎄요. 미련이라기보다 아쉬움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미련이 많아요.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에 닿았습니다. 살짝 닿은 손등의 온기,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엔 커피향과 비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걸 보며 나는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비 오네요. 그러게요. 집에 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녀가 돌아보며 그렇게 말했는데 그 표정에는 같이 가지 않겠어요? 라는 숨겨진 말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그녀가 들고 있던 머그잔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퇴근하고 사무실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입술 자국이 남은 잔을 보며 묘한 충동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커피 향이 짙어졌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고 그녀의 잔이 내 손끝에 닿은 온도를 따라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퇴근 전 커피를 한 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커피를 내리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일주일 남겨둔 날 팀 회식이 잡혔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번지는 자리에서도 내 시선은 자꾸 그녀 쪽으로만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살짝 떨리는 손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 때문일까? 박 대리, 오늘은 많이 마셔도 돼요. 그녀가 내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담당이니까요.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미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농담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두 분은 참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 택시를 잡고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섰습니다. 같이 가요. 비가 오려나 봐요. 그녀는 우산을 펴며 내 쪽으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우리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비 냄새와 향수가 섞여 숨이 막힐 듯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집이 어디였죠? 가까워요. 걸어서 10분쯤?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번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와 내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리님은 후회된 일 없어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있죠. 너무 많죠. 그 중에 나도 포함돼요?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없는 눈빛 속에 어딘가 두려움과 기다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커피는 제가 내릴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앞 골목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 길, 내 어깨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완전히 젖어 있었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무언가를 감추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포함돼요? 그 한마디가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온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 근처인데 커피 한 잔 괜찮아요?
평소라면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단정한 화분과 밝은 조명이 보이는 현관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문을 연 그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단정한 블라우스 대신 연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았고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미소가 비쳤습니다.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 잔의 커피와 방금 구운 쿠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렀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오히려 솔직해 보였습니다. 커피 향이 좋네요. 박 대리님이 내려주던 그 원두로 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잔을 밀어주며 닿았습니다. 순간 손끝이 스치고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고 빛이 그 손끝을 따라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 만큼 예뻤습니다. 박 대리님,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즘 이상하죠? 그 말에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이 그대로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비 오던 날 이후로 나도 자꾸 생각나서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와 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앞서도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말로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메워갔습니다. 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기다린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 시계가 째깍 소리를 냈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상하죠?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더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그 모습이 아주 오래 내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손끝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내 안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을 다녀온 뒤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출근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이 잠시 머물렀고 그 짧은 시선이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사였고 나는 아직 퇴직을 앞둔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날은 퇴직식 준비로 모두가 회의실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선물을 받고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지만 그녀의 얼굴만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 대리님. 그녀가 마지막에 건넨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쌌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주문했고 잔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퇴직 축하 자리가 이런 분위기라니.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싫어요. 그 말은 낮게 그러나 확실히 내 안을 흔들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번졌습니다. 그녀가 내게 묻지 않은 질문들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걸어요. 비 냄새 좋잖아요. 우리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는 머리카락을 적셨고 그녀의 어깨 위로 작은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길 모퉁이에 멈춘 그녀가 갑자기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내가 한 발 더 다가갔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한 줄기 물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았습니다. 비에 젖은 손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안엔 분명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마음이에요.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살짝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촉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을 씻었지만 그녀의 체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손끝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은 것처럼 모든 사물이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리 앞을 지나칠 때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고맙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웃음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아래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나와 같은 밤을 보낸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회의 시간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 내 쪽을 스치는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분명히 머물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퇴근 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 계단을 오르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해요. 네.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손이 내 셔츠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비, 그녀의 떨림,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부장님, 그 말 그만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네요.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안은 채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남겨진 공간에 그녀의 향기만이 남았습니다. 그 향이 엷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짙어졌습니다. 퇴근길 불 꺼진 사무실 창가에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눈빛이 스쳤고 그 안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이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매일 걷던 길인데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빛났습니다. 출근하자. 사람들은 축하와 아쉬움이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꽃다발, 케이크, 사진. 형식적인 웃음 속에서 나는 자꾸 그녀의 자리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도, 통화도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퇴근 직전 그녀가 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아요? 예. 우리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 속에서 그녀의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렇네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냥 기억으로요. 봉투 안엔 손으로 쓴 편지와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이 펜으로 서류를 썼어요. 그때 박 대리님이 도와줬죠.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의 첫 인사, 그리고 그 미소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하게 당신이 눈에 들어왔던 게 그녀의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나도 몰랐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님. 그 부름에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동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이 섞이고 눈빛이 닿는 거리.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전신을 타고 번졌습니다. 나는 그 머리카락 사이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오늘 이후로 그냥 추억으로 남아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떼며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사이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어딘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박 대리님. 그 한마디가 눈물보다 뜨겁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일주일째 되던 아침, 습관처럼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퇴직식 날 그녀가 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문양을 따라 쓰다듬다. 나는 문득 그날의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 그 떨림,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뜨지 않는 휴대폰 화면이 오히려 더 조용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톡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물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란에는 짧게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단정했고 잉크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나는 매일 그 빈 의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글씨 사이마다 그녀의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다음 날
사무실 창문을 닦던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떨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따뜻했어요. 나는 손으로 편지를 덮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퇴직식 날 당신 어깨에 기대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커피 한 잔 생각나면 그 향기만으로도 충분히 그립게 남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잉크가 번진 자국이 눈물인지 커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그녀가 마시던 진한 라떼를 한 모금 내렸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 속에 알 수 없는 달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어딘가로 흩어지듯 그녀의 얼굴도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미세한 기억이 아직 내 안에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떠난 뒤에야 그 무게를 알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손끝, 남겨진 향기, 그리고 한 통의 편지.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날의 커피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